네, 현재 시각 9시 52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양 시장 모두 상승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3,220선을 재탈환하는 분위기였는데 현재는 3,21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현재 전거래일보다 0.5% 오르고 있습니다. 98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만큼 이번 한 주 시장 전략과 함께 오늘 시장 종목들 어떻게 봐야 할지 본격적으로 리얼 코멘트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시황 포인트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주말에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들 이게 내가 숫자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라고 많이들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에 한 자리가 빠졌죠. 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이걸 뭐야? 라고 네.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하는 분위기인데 거기서 나오는 시장 반응을 보게 되면 일단 달러화가 급하게 약세로 갑니다. 게다가 또 금리도 낮아지기 시작하죠. 네. 이 두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제 테이퍼링의 태자도 이제 꺼내지 마라. 이런 분위기죠, 아직까지는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한 9월 달부터쯤이면은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고용지표나 여러 가지 흐름들을 확인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일단 유보되는 느낌이고요. 하지만 또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죠. 근데 소비자 물가는 예상대로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다시 이런 부담은 있다고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동향들은 일단 긴축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에 대한 변화들은 그대로 어떤 긴축보다는 그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조금 더 높겠다라는 분위기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소외됐던 이제 기술주, IT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오늘 별로 반응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움직임들, 동향들 계속 확인을 하시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요건들이 충분히 갖춰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외국인들은 지금 신나게 공매도 치는데 열일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돌된 국면 쪽에서 그래도 대형주 중심의 IT 쪽에 변화가 계속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는 기관 쪽의 변화가 지난주 같은 경우도 좀 돋보였습니다. 네. 연기금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리 기관이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변화가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올지는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과거의 어떤 백오데이션 기조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 선물이 높고 현물이 낮은 변화가 서서히 확인이 됐었을 때 흐름들은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이제 또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미국이 어느 정도 요구하는 대로 뭐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가 2차 전지 쪽, 자동차 쪽 이쪽에 대해서 투자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소부장 쪽에서는 또 기회다라고 하는 쪽에 이 부분도 한번 투자 아이디어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보고 계시는지 김민수 대표 의견 먼저 들어봤고요. 다음 길건우 연구원. 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은 조금 이제 지연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IT 관련돼서도 분명히 앞으로 더 갈 거는 맞는데 아직은 그래도 경기 민감주가 그래도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관심도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플레 수혜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뭐 산업재, 소재, 뭐 금융 중심 뭐 위주로 대응을 하는 것들도 아직은 조금 유효하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원자재랑 곡물 가격들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수치 중에 하나가 철광석 가격 자체가 톤당 이제 처음으로 이제 $200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건설업계도 자재값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뭐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조선사들도 지금 연이은 수주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 후판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분기 자체가 뭐 2분기, 3분기에 뭐 수주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 말 그대로 영업이익률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예 차라리 이제 뭐 지금 조선주나 해운주나 뭐 다들 건설업계들이나 굉장히 잘 가고는 있지만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차라리 뭐 포스코가 정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뭐 그래도 원자재 관련 주들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이번 주는 조금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참 달리는 말에서 섣불리 내려왔다가 이게 그렇죠. 더 갈까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뭐 원자재 관련주들 좀 지속적으로 더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길건우 연구원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황 얘기 먼저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의 특징주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입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판매가 오늘 주가의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 삼형제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글로벌 판매 개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네요. 현재 셀트리온은 2% 가까이 오르며 27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셀트리온은 살까요, 팔까요? 네, 한 5분 동안 고민했습니다. 네, 근데 셀트리온에 대한 이제 악연도 있고 그런 관점인데 지금 자리라고 하게 되면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매수라고 해서 뭐 어떤 추세가 강하게 반전되기보다는 네. 그동안 지금 공매도에 집중 타겟이 됐었죠. 그러니까요. 바이오주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시장 큰 변화 없고 어느 정도 어떤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라고 되면 일정 부분 추가 반등은 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지금 이제 다음 저항권을 살펴본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약 한 28만 5천 원대 그리고 조금 더 움직이게 되면 약 한 29만 원대 이 정도 부분까지는 일단 추가 반등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는데 오히려 이런 어느 정도 공매도가 활개를 치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알려진 이상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공매도 이제 대차장고나 공매도나 그리고 또 이에 쇼커버링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단계 쪽에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중기 저항권 쪽에서 올라왔을 때는 일단 비중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가격대 부분 염두해 두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또 같은 맥락일까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응 이 정도의 무게를 두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을 기반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저희가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특징주 함께 보시죠. 네, 삼성증권입니다. 올해 1분기 역대급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삼성증권의 주가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46,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배당 수익률도 6.9%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증권사 리포트 많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먼저 NH투자증권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가운데 실적과 배당 매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57,000원에서 6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증권주들 1분기 실적이 다 좋게 나와서 일단은 실적 모멘텀은 또 풍부한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삼성증권의 투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길건우 연구원, 삼성증권은 살까요, 팔까요? 저는 이제 사자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네. 증권주 자체가 이제 브로커리지 수입이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브로커리지 자체가 뭐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제 자금 유입이 갑자기 이제 끊어지거나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지를 않고 있어서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해외 거래 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브로커리지 수입 자체는 조금 더 안정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IPO가 조금 대형 IPO가 예정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카카오 페이도 있고요. 일진하이솔루스도 있고요. 차백신 연구소 등 뭐 여러 가지 대형 IPO들이 있어서 IB 부분의 분명히 수익률도 충분히 받쳐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증권의 이 1분기
이익 자체가 컨센서스 뭐 2,300억 정도였는데 굉장히 대폭 상회를 하고 한 2,800억 정도 이 영업이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2분기에도 분명히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차익 실현보다는 조금 더 들고 계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행주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은행주랑- 은행주들도 다 신고가였죠. 맞아요. 네. 이제 은행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권주랑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네. 금리랑 뭐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으면은 지금 은행주랑 그러니까 금융주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뭐 은행주 중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KB 금융지주가 그래도 가장 실적도 탄탄하고 여러 가지 뭐 사업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다들 매출도 호조세를 뭐 이익률 자체가 호조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KB 금융이 좋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1등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와 함께 은행주에 대한 코멘트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특징주 공개를 할게요. 네, NC소프트입니다. 오늘 8시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1분기 어닝 쇼크였습니다. 네,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현재 3% 넘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85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분기 실적 그러면 예상치와 결과를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1분기 실적은 못 나올 걸로 예상이 좀 됐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331억 원으로 FM 가이드에 따르면 좀 예상이 됐었는데 증권가에서는 1,000억 원 아래로 나올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았습니다. 결국에는 1,000억 원을 하회하는 567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컨센을 많이 하회하는 수준이었고요. 최근에 뭐 신작 부재로 인한 기존 게임 매출의 자연 감소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노이즈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좀 과도하게 실망을 했던 탓일까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인지 오늘 뭐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NC소프트 김민수 대표님 살까요 팔까요? 네, 반등은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단계 반등하면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NC소프트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사자인데 네.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파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좋을 것 맞아요. 같다고. 네. 예, 왜냐하면 주변에 다 떠났는데요. 뭐 제 하던 리더시들이 다 떠났는데 특히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실체가 어느 정도 약간 공개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이거 사기다라는 논란들이 아직 상당히 많은 관점 쪽에서 그러면 내가 왜 현질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아이템을 사는 이런 쪽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커지는 이런 단계라고 하다 보니까 게임의 재미보다 내가 게임사에 말려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커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약간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콩콜에서는 리니지엠 불매 운동 실적에 영향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렇게 네. 하고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인건비나 마케팅비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영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하던 사람들이 떠났다는 게 제 주변에도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영향은 알게 모르게 다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매출보다 영업이익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뭐 이런 현상들이 아닐 수는 있다고 보여줘도 아마 서서히 실적에 대한 압박들은 가져올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또 이제 20일부터인가요? 또 트릭스터 M이라고 하는 게임이 출시가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네. 차라리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생각보다 좀 더 연기되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되면 또 이쪽도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안 좋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악재 도출 관점 이쪽에서 반등을 시도하되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7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가 그 전후 정도가 일단은 한계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쪽에서 중기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쯤에서는 혹시나 좀 정리를 하시는 관점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들 여러 가지 흐름들 다 봤었을 때 요즘에 컴투스란 회사가 신작 발표하고 주가가 많이 급하게 많이 하락합니다. 빠졌죠. 네, 근데 네. 지금 컴투스 동향을 보다 보니까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 그 다음에 이제 크로니클이라고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세계관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유저들이나 시장 반응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오히려 주가는 좀 많이 밀렸다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이제 공매도가 좀 잦아든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저도 노리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어떤 매도 세력이 좀 거칠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그래서 게임주 쪽에서는 아직 뭐 탑픽이나 선호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NC소프트 그러면 전고점 100만 원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 정도 실적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아,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2분기에 신작 게임 본격 출시를 예고는 하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NC소프트는 지금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NC소프트와 게임주 알아봤고요.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CJ 제일제당입니다. 실적 성적표 오늘 공개됩니다. 네, 현재 주가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간 주가 반등세가 또 상당히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43만 8,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1분기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올지 실적 예상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매출액은 6조 1,351억 원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3,275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 가격 인상이 또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길건우 연구원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은 살까요, 팔까요? 저는 매도 의견을 했습니다. 결과치는 분명히 좋게 나올 거예요. 네.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분명히 좋게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곡물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정말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전년 동월 대비하면 거의 한 30% 이상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쉽사리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판가 인상을 5월에 바로 인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CJ 제일제당 자체가 판가 인상을 하기는 했지만 2분기 때 이익률이 그래도 1분기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차라리 뭐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보시고 그다음에 차라리 만약에 음식료 업종 자체가 나쁘지는 않는데 본다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롯데칠성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료랑 주류 자체가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2분기 넘어가다 보면 분명히 2분기 실적을 이제 저희가 거의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1분기는 이제 거의 끝났고, 그다음에 2분기가 조금 기대되는 거는 그래도 음료랑 주류 업종들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뭐 가이던스도 뭐 제시를 하긴 했는데 1,750억 정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것들이 충분히 더 CJ 제일제당보다는 롯데칠성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음식료 업종 최근에 또 다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설탕 가격 오르는 것도 오늘 많이 기사화가 맞아요. 됐더라고요, 대표님. 소금 가격도 오릅니다. 아, 그래요? 네, 다 오르네요. 소금 가격은 최근에 4배가 올랐답니다. 소금 쟁겨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원전 그 오염수 방출 때문에 소금도 귀한 상황에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 같이 폭등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니,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음식료 업종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은 판매 단가 이제 단가. 인상으로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네. 원재료가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은 판매 가격이 인상이 되고 그게 쭉 이어지는데 원재료 가격이 다시 내려야지 음식료 그렇죠. 기업들에게는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정확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음식료 업종이 보통 움직일 때 보면은 네.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올라갈 때는 잘 안 갑니다. 네.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약간 꺾이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스프레드가 벌어지다 보니까 네. 주가가 그때부터 가는데 그러면 지금 노리고 계셔야죠. 또 소외된 섹터니까. 근데 아직은 이렇다 할 변화나 흐름들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약간 좀 제한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관점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음식료 업종 네, 잘 아시는데요. 네, 여쭤봤습니다. CJ 제일제당으로 저희가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섬입니다. 의류주들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오늘 한섬은 신고가입니다. 네, 현재도 굉장히 강하네요. 주가가 9% 넘게 올라서 48,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 회복기 최대 수혜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섬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김미수 대표님, 살까요, 팔까요? 네, 이런 차트에 대고 매수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진 몰라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 사자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좀
흔들리게 되면 계속 의류업종 또 신발 관련된 OEM 쪽 이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잠깐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10배 정도 지금 가격대가 그리고 또 PBR은 0.9배 정도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성장의 모멘텀이 있는데 이런 모멘텀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의 이런 가치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는 타임, 시스템, 타임 옵무는 남성복이다 보니까 비싸고 좋은 거 다 압니다. 근데 여성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비싸서 못 사시는. 비싸요. 네. 네. 근데 어떤 최근에 보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많이 돌파를 시키면서 요즘 이제 아파트 지나가다 보면 택배에 쌓이는 게 시스템 이래가지고 이렇게 박스로 오는 걸 보다 보니까 이쪽으로 잘 뚫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에 대응 잘했고 거기다가 이제 소비 심리와 함께 이어지는 변화 계속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잠깐 의류업종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게 코엘 패션 네. 이런 쪽도 있었고 추세 나쁘지 않고요. 오늘은 LF라는 종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실적 나오는 것 대비해서 PL 7배, PBR은 0.5배도 안 됩니다. 쌉니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섬이 지금 위치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은 오히려 LF가 또 대안주가 될 수 있다며 의류주 안에서 종목까지 골라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입니다. 최장한 삼상 발표 임박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18% 넘게 올라 8,41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리아백수주의 최장한 삼성 임상시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건우 연구원의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살까요, 팔까요? 저는 팔자입니다. 네. 네, 어제 오늘 많이 올랐기도 맞아요.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임상 결과 발표가 이제 미국에서 나타나긴 하는데 조금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췌장암 자체가 그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암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번 달에 저번 달이 아니죠. 작년 12월 달에 중간 결과 보고서를 발표를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형군이랑 대조군 이렇게 있는데 대조군에 비해서 그래도 한 30% 정도는 조금 더 생존율이 늘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네. 전반적인 수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존 약품에 대해 보조 치료제 성격으로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따지면 이게 분명히 매출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여러 가지 측면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자체가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발표 나기 전에 6월 4일 이전에가 한 3주, 5월 셋째 주나 넷째 주까지가 가장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제품군들도 보면 가스 알명수, 쓸기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이내 거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계속 적자입니다. 심지어 100억 단위 이상 적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팔자 의견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삼천당 제약이라 하고 또 하단은 CJ제일제당으로 나갔는데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삼성제약이었고요. 네. 일단은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하기는 했는데 길건우 연구원이 매도 의견 주셨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래 우리의 짝꿍이 있었어요. 그죠? 염승환 부장님 기억나시죠? 네네. 저희가 새벽 네. 멤버로 함께 했었는데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출연을 하실 예정이거든요. 네네. 제가 오프닝과 함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0시 35분쯤에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 5월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잠시 후에 염블리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도 이제 잠시 마주치면 인사 오랜만에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앉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분과도 특징주 잘 분석을 해봤고요.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